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1차 시험 대비해서 경찰학 개론 관련 핵심적인 내용 플러스 저번에 개정 법령 이후에 또 개정된 것, 그리고 개정 법령 특강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또 중요한 내용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출제 포인트 높은 거 위주로 간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많은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찰학과 관련된 위원회 중에서 중임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중임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죠. 그리고 중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또 중임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제주도에 설치하는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치안행정위원회 임기 3년이고 중임할 수 있죠. 1차 중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학 개론과 관련해서 중임은 경찰청장과 그다음에 제주도지사 소속의 치안행정위원회 요거 중임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1번 부정청탁금지법 나오죠. 10조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나오죠. 자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 강의 등 마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미리가 아닙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라. 다만 외부 강의들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밑에 지워버린 내용이 있죠. 외부 강의를 마치는 이틀 이내 뭐 서면 신고 이런 거 다 삭제됐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우리 시험이 5월 30일이죠.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개정된 내용이 아닌데 숨긴 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수사 경과를 의무적으로 필요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임의적으로 해제하는 사유 두 개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수사경과 선발 원칙 나오죠. 수사경과는 재직 경찰 공무원 중에 선발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사이버 수사요원 등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할 때는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수사경과자의 선발 인원은 수사부서 총정원의 1.5배입니다. 1.5배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하고,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선발시험 여일에 실시하고, 시험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 일시 등을 시험일 15일 전에 공고하라 그랬어요. 시험일 15일 전까지 공고하라. 그래서 1.5배 연일에 15일 전까지 공고. 그 다음에 수사경과 유효 나오죠. 수사경과 발령일 갱신료도 5년간 유효합니다. 5년 유효합니다. 그 유효 기간 내에 수사경과를 언제든지 갱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필요지 해제와 임의제 해제 나오죠. 필요지 해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유가 쭉 나오죠. 직무 관련 금품 향수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중대한, 그 다음에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그 다음에 갱신, 수사경과 갱신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필요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1번 보니까 직무 관련 금품 향수수 외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수수 했을 때는 필요적 해제하지만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 받았을 때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쭉 나오고 5번 보니까 2년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한 경우 나오죠.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번 체크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임용령 나오죠. 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전문직에 임용된 경찰 공무원의 정보 제한 등 나옵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직에 임용된 경찰 공무원을 해당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범위 안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문직에 임용된 경찰 공무원은 임용된 날 몇 년? 3년 범위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다. 그리고 전보의 제한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번 나오죠. 1년 이내, 감사 업무는 2년 이내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로서 쭉 나오는데 14번, 15번이 추가됐는데 이게 뭐다 여러분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들입니다. 개념은 작년에 됐는데 시행 언제부터 하겠다는 거야? 2022년 1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15번 보니까는 임신 중인 경찰 공무원, 출산 후 1년 지나지 않은 공무원이 모성 보호, 육아 등 필요한 경우 위에 1년, 감소 뭐 2년 이내를 할지라도 전부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하겠다는 거야? 2022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요 내용 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 있어요. 시험이 안 나온다. 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2형 3항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쌍가로 3번 특수지 근무 경찰 공무원 인사교류 나오죠. 임용권자는 2년 동그란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역에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으로 전보를 하라, 이렇게 나오죠. 2년입니다. 2년. 임용권자는 2년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으로 전보하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큰 4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그래서 송달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송달은 그 밑에 14조 1항 송달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 방법으로 하되 송달을 받을 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해서 주소, 고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 우편, 주소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할 때는 그를 만나서 송달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 교부의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는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넣어둘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하고, 이 경우 송달을 받을 자는 송달을 받을 전자, 우편, 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오죠. 이메일 주소를 지정해 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항 다음 각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간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도 공고하라. 어떤 경우냐 봤더니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 방법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송달이 불가능할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간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으로 공고하라, 이렇게 나왔죠. 송달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송달 효력 발생 나오죠. 15조 1항 송달은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하게 뭐예요? 보내서 상대방이 도달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항 나오죠. 14조 3 위에 4번에 해당되는 거, 4항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며칠 지나야 된다? 14일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처분 절차입니다. 처분 절차. 첫 번째가 처분 절차. 자, 두 번째가 입법예고 절차. 그 다음에 행정예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절차. 그 다음에 신고하는 절차. 이런 5가지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를 제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절차에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 5가지 절차 찾아내지 못 찾아내지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처분 절차 중에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여 부담을 주는 절차 있죠. 부담을 주는 절차에 의견 청취 절차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청문이라는 거죠. 청문. 그 다음에 공청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자, 처분 절차 중에서 부담을 주는 절차. 부담적 처분에 관한 내용 중 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데 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를 간단히 봐두자 이거지. 그래서 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의견 청취 절차 그래서 1항 행정청이 청문할 때는 다음 과거의 연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청문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법령대 청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 3번에 가나다의 처분 시 의견 제출 기간에 당사자 등이 신청했을 때는 청문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문의 주제자 나오죠. 28조. 행정청이 청문을 시작하기 7일 동그라미 전까지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해야 된다. 7일 전까지. 그 다음에 2항 행정청이 청문할 때는 다음 과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쭉쭉쭉쭉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라 이겁니다. 그 밑에 38조 보니까 행정청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 간보 등에도 공고하는 등 방법으로 널리 알려라. 다음은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후에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서로 일시, 장소 등을 정할 때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라 이렇게 나오죠. 정절 청문회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공청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알려라. 그리고 공고도 하라. 그 다음에 또 봤더니 행정청이 당사자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다음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에는 청문과 공청회 경우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의견 제출 나오죠.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처분 절차 중에 상대방이 부담을 주는 처분에 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조 문서에 열람이라는 게 나오죠. 1항 별표입니다. 당사자 등은 청문 동그라미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이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의 해당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걸 우리는 문서 열람권이랍니다. 근데 문서 열람권은 여기 봅니다. 문서 열람권은 이것도 알아두기 좋아. 처분 절차, 그 다음에 입법 예고 절차, 그 다음에 행정 지도 절차. 요 세 가지 절차에서만 문서 열람권이 인정하고 있다. 조언합니다. 청문 절차, 입법 예고, 행정 지도 절차. 이 세 가지 절차에서만 문서 열람권이 인정되고 있다. 문서를 복사하게 요청하면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요청에 응하라 이거예요. 응하라. 오케이? 응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7조 2항부터 시작해서 6항까지 쭉 한번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큰 5번 피해자 보호법 나오죠. 목적입니다. 이 법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그 다음 재산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을 한다. 그럼 정의에서 1항 1호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 배우자, 사실은 관계인의 포함, 직계친족, 형제, 자매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후에 봤던 구조 대상 범죄 피해 개념이 나오죠.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밑에서 두 번째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 입은 것을 우리 뭐라 한다?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한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로 열고 형사 미성년자가 하는 행위, 심실상실자가 하는 행위, 강요된 행위, 긴급 피난에 의해 행해진 행위 이런 거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이것도 전부 다 포함시켜 주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정당 방위, 정당 행위, 과실에 관한 행위는 제외하겠다. 그래서 과실의 과, 그 다음에 정당 행위, 정당 방위, 정당. 과정상 이루어지는 행위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과실의 과, 그 다음에 정당의 정, 그 다음에 정당 행위의 정. 그래서 과정상 이루어진 행위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항 봤더니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좀 전에 피해자라고 규정했던 사람 외에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개념 2항 개념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조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13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그 다음에 15조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조 구조금의 지급 요건 나오죠. 여기서부터 또 이제 승진 문제 가끔씩 나오죠. 국가는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구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죠. 구조 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나 진술 증언 자료 제출하다 구조 피해자 됐을 때 이제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이겁니다. 자, 구조금에는 유족 구조금, 장애, 중상해 구조금이 있다. 구조금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유족 구조금이라는 경우에 피해자 사망했을 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 구조금이나 중상해 구조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유족의 범위 나오죠. 유족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배우자겠죠. 1순위가 가로 열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하고, 두 번째 순위가 구조 피해자 사망 당시 구조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구조 피해자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2순위가 됩니다. 2호, 3호 쭉 보시고, 이 항 보면은 피해자 사망 당시 아내의 뱃속에 태아가 있었다 이거야.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거야.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항 보면 유족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첫 번째 구조 피해자 고의로 사망했다 이게.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찔러 엔제시켜버렸다 이게. 두 번째 구조 피해자 사망하기 전 며칠 그가 사망하면 유족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구조 피해자 사망 후, 이번엔 사망 후입니다. 유족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 고의로 사망했을 때는 유족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을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9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나오죠. 1항 별표 범죄 행위 당시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에 있을 때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부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직계 혈족 사촌 동거나 이내 친족 동거 친족일 때, 사촌 이내 친족 동거하는 친족일 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 범죄 행위 당시 구조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 위에 1, 2, 3, 4 이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구조금의 일부 동그라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3항 별표 구조 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야. 보니까는 해당 범죄 행위를 교사 방지했을 때 2호 과도한 동그라미 폭행 협박, 중대한 동그라미 모욕 등 해당 범죄 행위를 유발했을 때, 그 다음에 해당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동그라미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 범죄에 용인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집단적 상습적 불법 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일 때, 그 다음에 범죄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구조금을 한 푼도 안 준다 이거야. 근데 그 밑에 사항 나오죠. 체크. 구조 피해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 동그라미 지급하지 않는다. 이로 봤더니 폭행 협박이야. 몇 줄? 구조금을 안 주는 건 2호에 봤더니 과도한 폭행 협박인데 이건 그냥 폭행 협박이지. 그 다음에 모욕 등 그랬죠. 근데 2호 위에 사망 2호 봤더니 중대한 모욕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모욕 등 해당 범죄에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2호 해당 범죄 피해 발생 또는 증대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인데 위에 구조금 한 푼도 안 주는 경우 3호에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구조금 지급하지 않지만 그냥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항, 6항, 7항 쭉 나오죠. 보시고 구조금 지급 신청 나오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에 관할하는 지구심의에 나오죠. 각
지방검찰청에 지구심의를 둡니다. 여기다 구조금 신청하라 이겁니다.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하라. 이항 신청은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발생을 안 3년, 안 동그라미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 3년, 발 10년 지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각 지방검찰청에 있는 지구심의는 구조금 지급 신청 받았죠? 그러면은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라 이거야. 그러면 지급하겠다. 구조금 금액도 이제 결정해서 송달해 주죠. 그러면 한 송달 그러면은 30일째 소멸시효. 구조금 받을 권리는 그 지구심의의 구조 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 동그라미 되고 나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 행사하라 이거야. 2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구조금을 받을 권리가 어떻게 된다? 상실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경찰 행정사무 감사 규칙 나오죠. 감사에는 종합감사. 종합감사 그러면 뭐다? 첫줄 마지막 전반 동그라미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을 그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특정 감사 되죠. 특정 그러니까 특정한 업무 사업에 대해 감사하는 거. 재무감사 돈이죠. 예산 동그라미 운영 실체 등에 대한 감사. 성과 감사 나오죠. 성과. 쭉 보니까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그렇죠? 삼성 효과죠. 삼성 효과에 대해서 실시하는 감사. 공무 감사죠. 둘째 줄 공무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공무. 그 다음에 종합감사는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시한다. 이렇게 나오죠. 감사 결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첫 줄 마지막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 사유 없이 자체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결의했을 때 징계 또는 문책 사유가 있을 때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정 요구 나오죠. 추징, 해수 등 또는 원상 회복 등의 필요도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구. 그 다음에 경고주의. 그 부정한 쭉 나오죠. 위법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 경매할 때. 개선 요구 나오죠.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공고 나오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통보 나오죠. 감사 결과 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위 1번부터 5번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자 7번 변상 명령 받고요. 변상 명령 변상 책임 있는 경우 8번 고ባት 범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보안 업무 규정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개정 법령 특강할 때 했던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7조 한번 가볼까요? 암호, 자재, 제작, 공부 및 반납 이랑 3항 나오죠. 이건 별표들이에요. 별표. 그 다음에 뭐 8조, 21조 쭉 나오고 23조 비밀의 복사 제한 나오죠. 이것도 별표죠. 저번에 개정 법령 특강할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지역 이거는 체크. 그 다음 36조 보면은 신원조사 별표죠. 별표인데 3호 봐. 사망이 3호 신원조사 대상에서 삭제가 됐다. 그 다음에 5호에 보면은 임직원을 뭘로 바뀌었다? 임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31조 비밀 소유 현황 통보 나오죠. 각국 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정원장에 통보하라. 그 다음 조사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안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고 39조 보안감사 나오죠. 한다는 게 40조 정보통신 보안감사 이런 것들이 있고 41조 감사 실시 나오죠. 보안감사와 정보통신 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정기감사는 연일에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를 한다. 그런 내용도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 보면은 자 8조의 1항 이거는 가스차죠. 현장 책임자 판단에 필요 최소한 범위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3조 2 그래서 이게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죠. 경찰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수차의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다 나오죠. 자, 소유 사투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 동그라미 초래되는 경우 직접 위험 밑줄 명백 동그라미.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직접적 공격 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지방청장 명령에 따라 사수자 배치 사용할 수 있고, 사망 가서 경찰관은 둘째 줄 지방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 최선 범위 내에서 체류액을 혼합하여 사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류액의 혼합 사수 절차 및 방법은 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제 사수차의 사용 기준 별표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9번 성폭력 범죄 처벌 등하는 특례법 나오죠. 피의자 얼굴 공개. 이번에 이제 N번방 관련돼서 아주 사회적 이슈가 강한 것들이죠. 자, 검사와 사경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할 때 얼굴, 손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있다 동그라미. 다음은 피의자 충성보호상 청소년에 해당할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항 공개를 할 때는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지 마라 그랬죠. 또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특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8조 2 검사와 사경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얼굴, 나이, 성명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호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니까 2호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까. 3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호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나오죠. 좀 전에 성폭력 범죄 처벌과 그 요건인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도로교통법 나오죠. 어린이 보호구역. 그래서 1항 지방청장, 서장, 시장 등은 그랬죠.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에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방송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쭉 이런 내용도 우리 이제 개정법령 특강 같은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시장 등은 1, 2, 3, 4 이런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장비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 게 3과 2번 특강법 나오죠. 특강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민식이법이죠. 별표입니다.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를 하겠는데 그 밑에 1호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상입니다. 무상. 무기, 무, 3년 이상 3. 상에 이르겠을 때는 115입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용운전 치사상자와 유사하죠? 그런데 뭔가 차이가 있어? 이번에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1년 이상 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이 처한다는 거. 이런 차이만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쌍과로 상법 운전면허 발급 제한 이거는 개정법령 저번에 특강할 때 간단히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재난의 안전관리기본법.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또 사회적 이슈가 좀 생기고 있죠. 좀 점잖해질까 했더니 성적 소수자들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지금. 그래서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1번 대통령령을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3번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그랬어요.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봤더니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 등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중대본부장이 누구죠? 국무총리께서 하시죠. 정세균 국무총리. 그래서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체계 우리는 어떻게 함께한다 해서 예비처, 복구, 예방의 예, 대비의 비, 그 다음에 대처, 대응의 처, 복구의 복구. 그래서 예비처 복구, 예방 단계에서는 정보활동 안정점검, 그 다음에 평가활동 나오죠. 안전평가활동 이렇게 암기한다 해서 안전평가활동. 대비는 계획, 그 다음에 작성, 매뉴얼 작성, 계획, 매뉴얼도 훈련.
대책 대응은 응급 구조, 복구는 피해 조사,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무조건 두 문자로 이걸 암기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재난관리 4단계 나오죠. 영어는 오늘 경찰청 훈령입니다. 경찰 재난관리 규칙. 간주경심이죠. 간주경심. 관심 단계는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단계. 그래서 관심이 적다. 주의 단계 일정 수준의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경야도 갈 때 주경야. 경계 단계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하다. 농경사회다. 경계의 경, 농의 농, 농경사회. 심각 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확실시 된다. 그래서 심실, 실시의 심실. 오케이? 관심이 적다. 그 다음에 경향의 경, 주의 주, 주경야독. 그 다음 농경사회. 그 다음에 심실. 이렇게 암기한 겁니다. 경비국장은 위기관리센터의 심각 단계 등 반드시 재난상황 설치 운영하되 그 밖의 단계는 경비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번 국민보호 공공안전이나 테러방지법상 처벌 규정 나오죠. 테러단체를 구성으로 가입한 사람은 수개대 상무 10.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 무칠. 그 다음에 타국의 외국 테러 전투위원 가입한 자 5년 이상, 기타자 3년 이상. 오케이. 수개는 사무실. 그 다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 무칠. 그 다음에 타국의 외국인 테러 전투를 가입한 자 5년 이상, 더 밖의 자 3년 이상. 테러 자금을 알면서도 자금 조달, 알선 보관 등 한자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고. 사부 맡은 1번 테러단체 구성 가입한 자 이수범 처벌하고 5번에서 예비 업무도 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지시법상 처벌 규정 나오죠. 미신고 집회 시위를 주최한 자 2년 이하 징역 200만 원의 벌금. 절대적 금지 집회 시위 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성계 방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런 1, 2번의 금지 집회 시위 선전 선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살펴보면 위에 1, 2번을 위반한 절대적 금지 통보된 집회 시위를 주최 동그라미 한 자 2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에 3을 위반한 자 절대적 금지 집회 1번, 2번에 해당되는 절대적 금지 집회를 선전한 자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의 벌금. 1번, 2번의 절대적 금지 집회 시임을 알면서 참가 동그라미 한 자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의 벌금으로 가려. 쌍거로 3번 소음기준 초과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서장이 관할경찰관서장이 소음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 확성의 사행 중지 명령 등등을 거부 방해한 자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의 벌금으로 가려.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이어 질서 유지선을 상당 기간 침범 손괴 등 한 자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의 벌금으로 가려. 주최자 또는 질서인이 참가 배제를 했음에도 그 집회 시위에 참가한 자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의 벌금으로 가려.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 해산 명령에 따른 퇴거음을 위반한 자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의 벌금으로 가려. 처벌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집회 시위 보호,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질서를 불량하게 하면 안 돼. 했다?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의 벌금. 그런데 군인, 검사, 경찰관인 때는 5년의 징역. 그 다음 주체자 및 질서 유지 보호 나오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 질서 유지임에 이 법의 규정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했네?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군인, 검사, 경찰관인 때는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며 서로 방해되는 집회 시위 중 먼저 신고가 된 주최자가 정당 사유 없이 5개 집회 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24시간 이내 철회 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 제출하라겠죠.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 원의 과태료 비교될 게 17세 미만의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여권 휴대 의무, 여권 제시 의무 위반했을 때 100만 원의 과태료의 벌금이야? 벌금에 처한다.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번 국가보안법 쭉 나오죠. 근데 선생님이 9번, 10번, 11번 체크해놨죠. 이건 체크 잘해야 돼. 우리 두 문제 어떻게 암기한다 했어? 특수 불고기 먹자. 특수 불고기 먹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미수금 처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비무 처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은 편의 제공죄 있죠. 재산상 이익 제공, 기타 뭐 제공 편의 제공죄, 무기류전 편의 제공죄 대상 범죄 아니요. 아니요. 3조부터 8조의 범죄를 하려는 자, 하고 있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성립하는 거죠. 근데 특수 불공의 목자는 9조, 10조, 11조, 12조에 해당되죠. 그래서 편의 제공죄 대상 범죄도 아니고 구속기간 며칠? 30일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옵니다. 보면은 쌍가로 3번부터 봅시다. 주요 두 문자 필요적 감면 사유 나오죠. 불고지죄 고발자요. 불고지죄 고발자. 불고지죄 동그라미 고발 방해 자수 고발자. 고발자요. 고발의 고 방해 방 자수의 자 고발자. 임의적 감면 나오죠. 그래서 특수 직무유기죄 재산사이 기타 제공 편의 제공죄 나오죠. 그래서 뭐 임특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임특기 또는 특수 재산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수 예비무 처벌하는 경우 반목자 장편이 그런데 가입권이지 아니네. 그 다음에 무기 제공 편의 제공죄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 해서. 근데 미수 예비무 처벌하지 않네. 특수 불고기 먹자. 구속기간 30일인 거 특수 불고기 먹고 찬양 범하자 이렇게 암기한다 해서. 그럼 찬양 고문죄 미수 고문 처벌하네. 그럼 찬양 고문죄 연결되는 게 뭐야? 짝수가 뭐지 여러분들? 불고기죄. 그래서 불고기죄와 찬양 고문죄는 원래는 50일이었는데 위헌 결정받아 30일이라는 거예요. 편의 제공죄 대상 범죄 아닌가? 특수 불고기 먹자. 오케이. 그 다음에 행위 주체에 제한이 있는 범죄 목간자 이특죄. 다시 위로라서 강가로 3번 미수임무 처벌하는 범죄 감목자의 목적 수행죄 간접죄도 포함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쌍가루 2번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권유죄 나오죠. 자 봅니다. 1번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 다음을 구별했다 처벌한다. 수객 사무입니다. 사무. 그 다음에 2번 간부급은 사무오입니다. 사무오. 그 다음에 그 예자 2년 이상 가입 권유 2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관련된 두 문자 암기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안관찰법 나오죠. 보안관찰 해당되지 않는 범죄 어떻게 암기한다 했지? 내란죄 내 일반인적죄 1. 그 다음에 군형법상 단순 반란 보고죄 단. 그 다음에 전시군수계약불이익죄 전 단죄인 되면 냉장고에 있는 국가보안법 범죄 들어갑니다. 해, 단, 찬, 특수불고기 먹자. 그리고 맞아? 재산사 이익 보전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죄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니지만 내란 목표 살인죄는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그러나 일반인적죄는 군형법일 때는 보안관죄에 해당되는 범죄다. 그 다음에 군형법상 단순 반란 불고죄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냥 반란 불고죄에 해당된다는 거. 그럼 구별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18번 공직선거법 내용 나오죠. 이 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선거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후보자 신변보장 1항, 2항, 3항 내용 나온다. 한번 보시고요. 선거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18세 이상 국민은 전부 다 선거할 수 있죠. 18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피선거권 나오죠. 16조 선거일 현재 5년 동안 이상 국내 거주하고는 40세 이상 국민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고 25세 이상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과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에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 국민은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에 피선거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거권이 없는 자 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선거법부터 앞서서는 개정 법령 특강한테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구분해서 한번 쭉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7조 국회의원 의원 정수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사회치명 합해서 300명 선거기간 나오죠. 대통령 선거 23일입니다. 선거기간. 그래서 대통령은 이상하다 이거야. 대통령은 이상하다. 국회의원, 지자체 의회의원, 지자체장 10세 10세들이다 이거야. 대통령은 이상하다.
뭐만 정해서 나머지는 실제들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 기간이란 게 뭐냐?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동그라미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날까지. 나머지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며칠부터? 6일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그거는 다 놔두시고. 그럼 선거일 봅니다. 임기 만료야 선거일은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 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 전이죠.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머지는 임기 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에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는 임기 만료 전 30일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이에요. 우리 투표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후보자 등록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기타금 나오죠. 후보자 등록할 때는 대통령 선거는 3억, 시도지사는 5천만 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의 기타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라 이거예요. 대통령 선거 얼마? 3억. 시도지사는 5천만 원, 국회의원은 1,500만 원. 오케이. 그 다음에 선거운동이라는 게 나오죠. 11번 58조 정의 선거운동이라 하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 1번부터 6번 해당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6번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 기독탄신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이상만 문자 메시지 그랬죠. 발열구, 그림말, 음성 등등 포함한다. 이런 건 전송한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표 참여 권유하는 행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나 호별 방문하여 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투표 100m 이내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대련을 포함해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등을 그 다음에 어깨띠, 표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안 된다. 선거 운동하는 기간, 선거 기간이 아니고 운동하는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동안, 투표하는 전일까지다. 그럼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언제까지? 선거일 전일까지다. 전일까지는 말한다. 그러면 나머지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도 우리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60조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예비후보자 등록 나오죠.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240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서면하라 이거야. 지역국회의원, 시도지사는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오케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은 각각의 선거에 기타금 있죠. 기타금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라. 이런 내용도 나오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또 빠른 스피드로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동영상 통해서 체크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5월 30일 날 모두 존경합시다. 충성 이상입니다.